1980년 이탈리아의 한 지질학자가 암석층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6,500만 년 전 공룡이 멸종했던 시기에 얇은 점토층에서 이리듐이라는 희귀 금속이 정상보다 50배나 높은 농도로 검출된 거죠. 이 발견은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멸종했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6,500만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도 소행성 충돌의 흔적이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다면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흔적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가능성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구 역사 45억 년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간과 같은 산업 문명이 1만 년 동안 존재했다가 사라졌다면 그 기간은 지구 전체 역사의 0.0002%에 불과합니다. 400만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에서 단 한 페이지를 찾는 것과 같은 확률이죠. 하지만 증거는 분명히 존재해야 해요. 모든 산업 문명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대기를 변화시키고 건물이나 기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는 흔적을 남기니까요. 이런 사고 실험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실루리아 가설입니다. TV 시리즈 닥터 후에 등장하는 고대 종족의 이름을 딴 이 과학 이론은 놀라운 질문을 던져요. 인간보다 훨씬 이전에 지구상에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흔적이 너무 미묘하거나 변형되어서 우리가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과학자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지질학적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자연현상으로만 여겼던 것들 속에서 고대 산업 활동의 패턴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발견한 것들은 우리가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구의 화석 기록은 마치 대부분의 페이지가 찢어져 나간 책과 같아요. 온전하게 보존된 장은 거의 없고 읽을 수 없는 부분만 남아있죠. 고생물학자들은 이런 빈 공간을 틈이라고 부르지만 이 단어로는 그 엄청난 규모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살펴볼까요? 갑자기 복잡한 생명체들이 화석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켠 것처럼 말이죠. 그 전까지는 주로 단순한 단세포 생물만 보이다가 어느 순간 눈과 껍질, 정교한 신체 기관을 가진 생물들이 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전환은 수백만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났어야 하는데 지질학적 관점에서 보면 거의 즉각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하지만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여러 신비한 격차 중 하나에 불과해요. 화석 기록 전체에 걸쳐 생명이 설명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도약으로 발전한 시기들이 여러 번 나타나죠. 종들이 명확한 원인 없이 출현하고 번성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새로운 생명체가 마치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완전한 형태로 등장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설명은 보존 편향을 지적합니다. 연조직은 화석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진화적 중간 단계를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환경 조건도 화석화 속도에 영향을 미쳐서 점진적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곳에서도 겉보기에는 틈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요인들이 기록의 불완전함에 기여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일부 격차는 무작위적인 보존 실패로 보기엔 너무 체계적이고 정확한 시점에 위치해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대기 구성과 해양 화학, 지구 기후 패턴의 극적인 변화와 정확히 일치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진화 과정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발생했음을 암시하죠. 20억 년 전에 일어난 대산소화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구 대기의 산소 수치가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기존 생명체 대부분이 독성에 노출됐지만 동시에 새로운 유기체들이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이 변화는 지구의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남조류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기 시작한 결과로 봐요. 하지만 변화의 시기와 규모가 자연적 과정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 보이죠.
산소 증가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대기 화학을 대규모로 조작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패턴과 유사합니다. 화석 기록 전체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안정된 시기가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변화하여 지구상의 삶이 재편되는 시기들이 있죠. 대량 멸종 이후 새로운 종의 급속한 다양화가 일어나고 암석층에서 행성 시스템의 대규모 동시 변화를 암시하는 화학적 특징이 발견됩니다. 이런 패턴들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적 과정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지구의 기후와 화학 작용은 복잡한 피드백 고리를 통해 작동하고 특정 조건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격차 중 일부가 이전 문명이 지구를 지배했던 시기를 나타낸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산업 활동으로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여 대부분의 기존 종이 멸종했고 화석 기록에 뚜렷한 공백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새로운 생명체의 급속한 출현은 변화된 환경에 대한 진화적 대응일 수도 있고 진보한 존재들에 의한 유전자 조작의 증거일 수도 있죠. 암석층 자체에는 더욱 이상한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공장과 발전소, 중장비는 구조물 자체가 먼지로 무너진 후에도 오랫동안 남는 화학적 흔적을 남겨요. 이런 흔적은 지구의 지질학적 기록에 통합되어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산업 활동의 영구적인 증거를 만들어내죠. 현대 산업은 자연적 과정과는 크게 다른 독특한 동위원소 비율을 생산합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면 수백만 년 동안 땅속에 갇혀있던 탄소가 방출되는데 이 고대 탄소는 특정한 동위원소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징은 대기 측정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나무의 나이테와 빙타코어, 해양 퇴적물에 보존됩니다. 핵무기 실험으로 인해 자연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생성됐어요. 이런 인공원소들은 수천 년 동안 지질학적 샘플에서 검출될 수 있죠. 미래의 과학자들에게 20세기와 21세기에 지구상에 고도의 기술 문명이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지질학자들은 수백만 년 전 인류 문명보다 훨씬 이전의 암석층에서 이와 비슷한 비정상적인 동위원소 특징을 발견했거든요. 2억 5,200만 년 전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경계를 표시하는 층에는 대량의 화석 연료 연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흔적의 규모는 비교적 짧은 지질학적 시간 내에 지구상의 모든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을 태우는 것과 동일한 양의 탄소를 방출한 사건이 있었음을 보여주죠. 전통적인 설명은 대규모 화산 폭발이나 따뜻한 바다에서 발생한 메탄 방출을 예로 들어요. 과학자들은 80만 년 전의 대기 샘플에서 대규모 산업 활동에서 예상되는 것과 유사한 급격한 대기 변화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온실가스 농도가 갑자기 급증하고 수천 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한 다음 기준 수준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얼음 코어 기록 전반에 걸쳐 여러 번 나타나요. 이런 패턴은 항상 행성 시스템의 조정된 조작을 암시하는 대기 화학의 미묘한 변화가 선행되죠. 이런 변화들은 알려진 자연적 과정으로는 너무 빠르고 체계적이어서 일어날 수 없어 보입니다. 콜로라도의 암석층에는 특정 시간대에 해당하는 층으로 배열된 티타늄과 기타 희귀 금속의 미세한 구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구형체는 고온 산업 공정에서 생산된 입자와 동일한 특성을 보여주는데 인간이 금속 가공 기술을 발달시키기 훨씬 전에 형성된 지질층에서 나타나죠. 심해 분지의 퇴적물 코어에서도 비슷한 금속 이상 현상이 발견됐어요. 금속들이 마치 여러 대륙에 걸쳐 동시에 운영되는 수많은 산업시설에서 방출된 것처럼 대기 중에 광범위하게 퍼진 패턴을 보여주죠. 해양 퇴적물 코어는 고대 산업 활동에 대한 추가 증거를 보여줍니다. 퇴적물 층에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합성 화합물이 농축되어 있는데 이런 화합물들은 인간 화학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지질학적으로 존재해 왔어요.
이런 화학적 특징들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연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지질학적 과정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우리는 특이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한 증거를 잘못 해석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패턴들이 너무 많아지고 체계적이 되어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증거는 화학을 넘어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할 물질의 영역까지 확장돼요. 플라스틱은 인류에 가장 오래 지속될 유산이 될 거예요. 도시가 무너지고 뼈가 먼지로 변한 후에도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는 퇴적층에 박혀 있을 테니까요. 이는 미래 지질학자들에게 산업 문명이 한때 이 지구를 지배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할 겁니다. 플라스틱은 자연 환경에서 매우 느리게 분해되어 햇빛과 열, 화학적 풍화 작용에 노출되더라도 플라스틱 조각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남아있죠. 심해 퇴적물이나 얼어붙은 환경에서는 플라스틱이 수백만 년 동안 사실상 변하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구성 덕분에 플라스틱은 이상적인 지질학적 표지가 돼요. 지구의 퇴적층을 조사하는 미래의 과학자들은 플라스틱 입자가 갑자기 엄청난 양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를 발견할 거예요. 이는 지질학자들이 인류세라고 부르는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죠. 인류가 산업활동을 통해 지구를 재편하기 시작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에 따르면 우리가 그런 흔적을 남긴 최초의 문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먼 해양 분지의 퇴적물 코어에는 인간이 플라스틱을 발명하기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된 층으로 보이는 합성 고분자 화합물의 미세한 입자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입자들은 자연 분해 과정에 대한 저항성과 자연에서 발생하지 않는 화학적 구성을 포함하여 현대 플라스틱 조각과 동일한 특성을 보여줘요. 입자들은 수백만 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분리된 층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광범위한 합성 물질 생산이 여러 차례 일어난 후 활동이 완전히 중단됐음을 암시하죠. 분포 패턴은 마치 이런 재료들이 행성 전체 문명에 의해 생산되고 사용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고급 분석을 통해 더욱 당혹스러운 세부 정보가 드러났어요. 이런 고대 폴리머 조각 중 일부는 현대 플라스틱 기술보다 개선된 분자 구조를 포함하고 있죠. 이런 제품들은 내구성과 환경적 분해에 대한 저항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된 공학적 증거를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재료 과학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남극 대륙의 심층 굴착 프로젝트를 통해 수십만 년 전에 형성된 층에서 유사한 합성 입자를 함유한 얼음 샘플이 회수됐습니다. 입자들은 얼음 속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원래 분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고, 인공적 기원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죠. 이런 발견들은 우리가 재료 과학과 행성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완벽한 폴리머 모방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전 문명이 인간이 지구에 나타나기 훨씬 전에 진보한 화학 기술을 개발했을 수도 있어요. 타임라인의 의미는 엄청납니다. 만약 이 입자들이 정말로 고대 산업 활동의 증거라면 지구 역사 전반에 걸쳐 기술 문명이 여러 번 생겨나고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각각의 문명은 전임자들이 이룬 것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달성한 듯하지만 결국 사라져 지질학적 기록에 흔적만 남겼죠. 호주의 암석층에는 지질학자들이 처음에 특이한 광물 퇴적물로 확인한 층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광물들은 복잡한 분자 구조를 가진 합성 물질의 분해된 조각으로, 이를 생산하려면 고급 제조 기술이 필요했다는 게 밝혀졌죠. 이 조각들과 함께 발견된 유기 물질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합성 화합물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분해의 흔적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보존 상태는 알려지지 않은 자연적 과정이나 현재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제조 기술을 암시해요. 증거들은 우리가 불편한 가능성에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이전 문명의 폐허를 지나가면서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가장 위대한 기술적 업적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최초라고 가정하면서 자연 현상으로 착각한 퇴적층에 흩어져 있는 미세한 입자로 축소됐을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지하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데 그곳의 핵 흔적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72년 아프리카 가봉의 오클로 우라늄 광산에서 프랑스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현대 물리학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었어요. 20억 년 전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핵분열 반응의 흔적이었죠. 당시 과학계는 이것을 자연현상으로 결론지었지만 최근 심층 분석 결과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라늄 동위원소의 비율이 자연 반응치와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정교하게 제어된 핵반응로의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클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호주, 캐나다의 고대 암석층에서도 유사한 핵 특징이 발견됐어요. 이 지역들은 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시기에 형성된 지층에서 같은 패턴의 핵 흔적을 보여주고 있죠.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누군가 지구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핵 기술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남극 빙하 코어 샘플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50만 년 전 형성된 얼음층에서 플루토늄 244의 흔적이 검출됐죠.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는 원소예죠. 오직 고도로 발달한 핵 기술을 통해서만 생산할 수 있는 인공 원소죠. 그런데 이것이 인류 문명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의 지층에서 발견된 거예요. 게다가 그 농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단순아주 방사선이나 자연 붕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태평양 심해 퇴적물 조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6,500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하던 시기의 퇴적층에서 핵 폭발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됐거든요. 충격 석영, 용융 유리질, 그리고 특정 방사성 동위원소들이죠. 이것들은 소행성 충돌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을 보여줬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폭발의 온도와 압력이 소행성 충돌보다 훨씬 정밀하게 제어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질학자 마크 핸더슨 박사는 전 세계 150개 지점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을 분석했어요. 그 결과 지난 5억 년 동안 최소 17차례의 대규모 활동 흔적이 발견됐죠. 각 시기는 놀랍게도 대량 멸종 사건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페름기 대면종, 트라이아스기 멸종, 백악기 멸종 등 주요 생명체 대량 소멸 시기마다 핵 특징이 나타났던 거예요. 더욱 흥미로운 건 이 핵 활동의 패턴이에요. 무작위적이지 않았거든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 일정한 간격과 강도를 보여줬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저위력 핵 반응의 흔적이, 다른 지역에서는 고위력 폭발의 증거가 발견됐죠.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시사해요. 인도 라자스탄 사막의 고대 유적지 근처에서는 유리화된 모래층이 발견됐어요. 모래가 극도의 고온에 노출되어 유리처럼 굳어진 거죠. 이런 현상은 핵 폭발이나 그에 준하는 열원에서만 나타나요.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 이 유리화 현상은 약 1만 2천 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당시 인류는 아직 석기 시대였는데 말이에요. 시베리아 퉁구스카 지역에서도 유사한 증거가 나왔어요. 1908년 대폭발로 유명한 이곳에서 과학자들은 더 오래된 폭발 흔적을 발견했죠. 지하 깊은 곳의 암석층에서 3만 년 전 핵폭발과 일치하는 특징들이 나타났어요. 특정 방향으로 정렬된 자기장 교란, 비정상적인 방사선 수치, 그리고 용융된 암석 패턴이었죠. 중국 고비 사막 지하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레이더 탐사 결과 지하 50m 깊이에 거대한 유리질 구조물이 확인됐거든요. 직경이 무려 2km에 달하는 원형 구조였죠. 지질학자들은 이것이 고대 핵폭발로 인해 모래와 암석이 순간적으로 용융되어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어요. 형성 시기는 약 5만 년 전으로 추정됐어요. 호주 내륙의 고대 암석층에서는 핵분열 생성물인 세슘-137과 스트론튬 90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이 동위원소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핵 분열 과정에서만 생성되죠. 그런데 이것들이 25만 년 전 지층에서 검출된 거예요. 반감기를 고려하면 당시 농도는 현재보다 훨씬 높았을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금광에서는 20억 년 전 우라늄 광석에서 특이한 패턴이 발견됐어요. 우라늄 마이서 203호의 비율이 자연 상태와 다르게 나타났죠. 마치 누군가 선택적으로 특정 동위 원소를 추출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은 우라늄 농축 기술의 흔적일 수 있어요. 핵무기나 원자로 제작에 필수적인 기술이죠. 브라질 아마존 깊숙한 곳의 토양 샘플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사능 수치가 측정됐어요. 자연 방사선의 100배가 넘는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 방사능이 지표면 가까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자연적인 원인이라면 지하 깊은 곳에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침투한 흔적을 보여줬어요. 그린란드 빙하코어 연구팀은 8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대기 샘플을 분석했어요. 그 결과 약 12만 년 전과 7만 년 전에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이 급증한 시기가 있었다는 걸 발견했죠. 이 시기들은 인류 진화사에서 중요한 전환점과 일치해요. 네안데르탈인의 쇠퇴와 현생 인류의 확산 시기죠. 일본 해저 지진 조사 중에는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어요. 해저 안반에서 핵폭발 특유의 충격파 흔적이 발견된 거죠. 지진파 패턴 분석 결과 이것은 자연 지진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보였어요. 폭발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퍼져나간 균일한 충격파였거든요. 발생 시기는 약 3만 년 전으로 추정됐어요. 이집트 사하라 사막의 암석 조각들에서는 놀라운 열병 흔적이 발견됐어요. 암석 표면이 순간적으로 섭씨 200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된 흔적이었죠. 이런 온도는 핵폭발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더욱이 이 암석들은 방사형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중심점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에요.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세노테 동굴 시스템에서는 특이한 수질 오염이 발견됐어요. 지하수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거든요. 이것들은 핵 반응의 부산물과 일치하는 특성을 보였어요. 지질학적 연대 측정 결과 이 오염은 약 1만 5천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죠. 페루 나스카 사막 지하의 암석층에서는 중성자 조사 흔적이 발견됐어요. 특정 광물들이 중성자에 노출되어 변형된 거죠. 이것은 핵분열이나 핵융합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흥미롭게도 이 지역은 유명한 나스카 라인 근처예요. 일부 연구자들은 두 현상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터키 퀘베클리 테페 유적지 인근에서는 비정상적인 자기장 이상이 측정됐어요. 특정 암석들이 강력한 자기장을 띠고 있었죠. 이것은 암석이 극도의 고온과 강한 전자기 펄스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핵폭발이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죠.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하나의 패턴이 드러나요. 지구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고도의 핵기술이 사용됐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자연현상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체계적이에요. 누군가, 아니 무엇인가가 수백만 년 동안 이 행성에서 핵기술을 사용해왔던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증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알던 인류 문명 이전에 훨씬 오래전에 고도로 발달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우리가 20세기에야 발견한 핵기술을 이미 수백만 년 전에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심각한 질문에 직면했어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토록 강력한 기술을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핵 흔적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도 결국 사라졌다고. 그들이 남긴 건 지구 깊숙한 곳에 새겨진 방사능 서명뿐이에요. 이것은 경고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기록일까요? 우리 인류도 이제 핵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지하 깊은 곳의 핵 흔적은 조용히 경고하고 있어요.
강력한 기술은 문명을 발전시킬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고.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지구는 이미 여러 번 이 패턴을 목격했으니까요.